현실을 부정하는 것의 쓰임새. 안녕하세요. 싫어하는 인생 공부의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기와 비슷하게 기록한 게 있어서 그 문장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새벽에 위급한 재난 문자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 핸드폰으로 왔다. 20여 분 지나서 경계경보가 5발령이었다는 문자가 다시 와서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일을 겪으면서 오래전에 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그곳의 지인들이 대놓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위험한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게 다시 떠올랐다. 그 당시에 나 혼자 생각한 이유로는 평상시에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가진 땅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였다. 심리학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심리 방어 기제 중에서도 원초적인 방어 기제이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덜 건강한 일이라는 관점으로 보곤 한다. 나는 오발령이 있기 이틀 전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다소 들뜬 상태였다. 그러나 새벽에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바로 그 들뜬 기분이 사라졌다. 전쟁이 난다면 좋은 일이 다 무슨 소용이 있으리. 나의 존재감, 행복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텐데 나는 특히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자각에서랄까? 그러면서 현실의 부정이 우리에게 항상 좋지 않은 방어 기제일까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건 좋은 일이 결코 되지 못한다.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썩 좋은 일만은 아닐 터. 그러면 현실을 항상 부정하지 말고 직시해야만 하나? 이것 역시 한 면의 진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 터. 이성복 시인의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인 1980년에 발행되었다. 이 시집에 실린 시 중에서 그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다 보니 그 시의 끝부분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부분만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중진국을 거쳐서 요즘에 이르러서는 선진국에 속한다고 이야기되곤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압축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 물론 그 이면에 숨은 아픔도 우여곡절도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 시에서 담담하게 밝히듯이 어쩌면 우리는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5월 31일 이른 아침에 경계경보 문자는 언제든 나의 행복이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어떻게 내가 전쟁의 공포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다시 곰곰이 살펴보게 되었다. 30년 정도 전에 외국에서 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좀 더 세밀하게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내가 전쟁의 위험이 큰 지역에서 나서 자라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쟁과 연관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내가 부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마치 아무 일이 없을 거란 듯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큰 나라라는 사실과 전쟁의 공포라는 감정 둘 다를 부정하는 경우라면 그건 상당히 병리적인 상태일 터. 마찬가지로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에서 사람들이 모두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하는 것도 만일에 사람들이 병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픔이라는 감정은 부정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엄혹한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지만 병이 든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병리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경계경보 문자의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어쩌면 부정에도 긍정적인 쓰임새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새삼스레 해보았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